알려드릴 내용은 블로코폴리머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메조포로스 머티리얼 중에서 오르가노실리카 물질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금요일과 오늘 오전 세션에서 모두 아주 자세하게 인트로덕션에서 말씀을 들으셨듯이 블로코폴리머는 다음과 같이 롱레인지 오더링을 보이는 여러 가지 모포로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솔루션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셀이나 이런 형태를 실린더리컬 말셀이나 디스클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한 블로코폴리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실리카 물질을 입힘으로써 어떤 블로코폴리머가 템플레이트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충분한 근거가 아주 잘 이론적이거나 실험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실리카 물질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블로코폴리머는 다 아시다시피 이 블록의 분율과 양 블록 간의 인터랙션 파라미터 그리고 블록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솔루션상에서도 이 솔벤트의 어떤 조정, 하이드로포비서나 하이드로필리서트를 잘 조절하면은 솔리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마이셀 형태를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롱레인지 오더링을 가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머 마이셀이나 이런 블로코폴리머의 오더링 패턴을 잘 응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은 이 마이셀의 겉에 부분을 실리카 물질이나 다른 물질로 쌓아서 만드는 이런 메조포로스한 스트럭처를 만드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코어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는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메조포로스한 형태의 실리카 물질을 만들어 봤습니다. 메조포로스 물질은 다음같이 서펙턴트를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탭과 같은 이런 서펙턴트 어프로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펙턴트의 한계는 그 크기를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크게 할 수 없다는 거하고 좀 하이드로서멀 스테빌리티 약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의 길이라든가 어떤 올 시크니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는 더 안정적인 어떤 물질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머를 쓰는 게 효과적인 걸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고자 이제 폴리머를 쓰는 어떤 동기가 되겠습니다. 메조포로스 물질은 다음과 같이 이런 2에서 50나노미터의 포를 갖는 물질인데 이런 서펙턴트를 가지고 만드는 물질이 되겠고 굳이 이제 포 사이즈로 이제 구분하자면 마이크로포라든가 매크로포라는 이런 물질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메조포로스 물질에 집중을 두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블록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메조포로스 물질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나가는지를 도표하는 그림이 있는데 같이 1994년도에 처음에 MCM4론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해서 여러 가지 모포로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물질로 매트릭스를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점점 발전하면서 새로운 템플레이트를 시도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카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게닉이라든가 어떤 다른 물질의 금속을 물질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필름 형태나 이런 파우더 형태가 다음과 같이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폴리머로 만드는 메소포로스 물질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어 사이즈를 다음과 같이 MCM4련의 어떤 10나노미터의 한계를 넘어서 좀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몰레큘을 어떤 분리하거나 이런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블록 폴리머를 써서 만든 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SB16으로 이런 큐빅 형태의 물질로 알려져 있고 가장 대표적인 블록 폴리머 이용 물질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오게노실리카 물질을 만들었는지 그것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게노실리카 물질을 만드는데 어떤 포어 사이즈를 키우거나 또는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기본적으로 플루로닉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한계를 실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한계를 좀 넘어보기 위해서 그 플루로닉을 계속 사용해서 다른 물질을 다른 또 인바이러멘트를 바꾸는 것보다는 블록 템플레이트를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블록 템플레이트에 그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좀 더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웨이트 레이쇼를 잘 조정해서 어떤 그 실린더를 보일 수 있거나 큐빅을 보일 수 있거나 하는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주안점을 둔 거는 이 블록 템플레이트의 하이드로포빅서트를 더 증가시키고 또 어떤 인바이러먼트를 잘 조정해서 이 카이 값을 조정해서 실리카 물질과 PO 페이스 간의 어떤 컴패터빌리티를 더 증가시키는 이런 것을 해서 오게노실리카 물질을 만들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오게노실리카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그 오게노실리케이트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워터 솔루션에 있을 때 이 인터랙션 하는 게 기존의 플루로닉 가지고는 어떤 오도링한 롱레인지 오도링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 어떤 옵티멀한 조건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 오게노실리케이트 물질을 가지는 이런 하이드로포비서티하고 이 PO 페이스의 하이드로필릭한 부분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옵티마이즈 돼서 잘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또한 이 하이드로포빅한 이 오게노실리카가 이쪽 코어 부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A 블럭에 A 부분에 C 파트가 들어가는 건데 C 파트가 어떻게 하면 A 부분에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PLGA라는 블록을 사용해서 PLGA PO 블록을 합성을 했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LGA 블록은 PO 블록에 비해서 열분해가 좀 빨리 되는 형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큐어링이 아니라 솔벤트 익스트랙션이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실리카 물질의 모양 그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온도 레인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게노실리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게노실리케이트 물질이 있습니다. 실세스키 옥산류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우리 처음에 이제 일단 그룹이 브릿지디자인이 이것을 사용해서 먼저 테스트해놓고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도 아울러 사용해서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물질은 BTMSE와 BTESE 두 가지를 사용했고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합성한 물질은 템플레이트는 PLGA가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고 PO 부분이 하이드로실리칸 부분의 블록 폴리머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플루로닉과 저희들이 만든 블록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FL27과 PL23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게노실리카 물질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LG76이나 LG53 저희들이 붙인 이름인데 PLG 블록 3이든 PLG PU 블록 커플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먼저 실험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좀 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LG53이라는 것과 LG63을 아울러 만들어서 결과가 비교를 했습니다. 매직프로스 오기는 실리콘 물질을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실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팩터는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것과 온도를 조절하는 거가 되겠고 또 실리카의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두 가지 팩터입니다. 앞서 권영국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의 그 양에 따라서 5%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실리카 물질이 오더링이 잘 되는 그러니까 실린 헥사고널 패턴과 어떤 큐빅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양만큼만 넣어서 다른 레인지는 보이지 않았고 그 헥사고널 패턴을 보이는 그 영역에 그 실리카 양만을 넣어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그 메조프로스 물질을 분석하는 그대로 삭스나 BT나 TM이나 솔리드 앵글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그 F127로 만든 그 큐빅 형태의 실리카 물질이 대표적인 게 SB16인데 이것이 그 F127을 그대로 사용하고 오기는 실리케이트 물질은 MTES나 BTMS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플루로닉 F127과 F127을 사용해서 오기는 실리카 물질과 이제 바로 비교해 봤는데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더링 패턴이 어느 이상 5% 이상 가면 거의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BTMS를 넣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에서 10% 정도까지 유지가 되지만 그 이상의 BTMS 여기서 웨이트 퍼센트는 TOS와 BTMS나 또는 MTS를 같이 넣었을 때의 MTS, BTMS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으면 또한 100% 다 넣어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도조를 롱레인지 오더링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큐브 형태의 어떤 물질입니다. SB16인데요. SB16에 5% 정도의 BTMS를 넣었을 때의 큐브 형태입니다. 근데 이 이상의 어떤 BTMS가 들어가면은 이것도 성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이셀 형태의 어떤 디소르 형태도 성립되지 않고 실리카 물질 자체가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만드는 그 LG76을 사용했을 때는 50% 정도까지 계속 이런 형태의 어떤 매족 케이스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플루로닉에 비해서 저희들이 만든 PLG, PU 블록 훨씬 오기는 실리카를 만드는 데는 효과적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MTES, BTMS를 첨가했을 때 그 10%, 50% 첨가했을 때의 솔리드 애니멀 구조인데요. 솔리드 애니멀 구조를 봐도 그 효과적으로 BTMS가 경량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큐피크는 티어스 피크고 티피크는 실리카에 카본이 붙어있는 형태인데 이 카본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만든 PLJ 블록으로 만든 이제 실리카 물질입니다. PLJ 블록으로 처음에 오기는 실리카 물질을 만들기 전에 실리카 물질을 먼저 만들어 봤는데 다음과 같이 이런 조성하에서 이런 조성은 그 헥사고널 실린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몰레큘라 웨이트와 그 블럭의 랭스를 가지고 있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실린더 형태가 아주 롱레인지 오더링까지 잘 유지가 되는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BT도 마찬가지의 헥사고널 패턴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게는 실리케이트로 오게는 실리카 물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같은 LG54라는 블록으로 만들어 봤는데 완전히 헥사고널 패턴을 보이지 않았지만 실린더리컬 형태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 110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00%다 BTS를 신고했는데 이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모델링, 롱레인지 모델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낮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레인지 모델링을 보이는 저희가 조금 더 튜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럭 랭스도 약간 더 하이드로포빅하게 하고 그리고 주위의 솔벤트 조건이 약간 더 달리해서 보다 더 오기는 실리케이트 물질이 그 PO 케이스가 완전히 포함되는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서 오기는 실리카 물질이 아주 잘 웰 오더드가 되고 롱레인지 오더링을 잘 보이는 물질을 한번 적어냈습니다. BT 서피스 에어로도 1000 이상의 값을 보였고 그리고 포어 다이아미터는 6.3 그리고 월 세팅에서 8.5 정도의 값을 보였습니다. NML로도 그 T피크만 나타나고 Q피크는 없는 걸로 해서 그 BTESE가 아주 잘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하이드로서멀 스테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레저포러스 물질의 어떤 어플라이케이션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하이드로서멀 스테빌리티를 줘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만든 물질이 가장 지금까지 나온 물질 중에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들은 여기서 만드는 것은 이제 SB15라든가 저희들이 만든 티어스로 만든 물질인데 이틀 동안 정도의 하이드로서멀 스테빌리티를 봅니다. 근데 다른 계면활성제로 만든 오기는 실리콘 물질인 경우에 운영상이 8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실험한 배치에서는 하루 정도 이상 되면은 하이드로서멀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들이 만든 물질은 25일 정도의 그런 스테빌리티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하기 위해서 투표로 다른 물질과 저희들이 만든 물질을 비교해 봤는데요. MCM441에서부터 SBA15 그리고 오그는 실리카 물질은 BTB100부터 메타실리카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포 사이즈 면에서 작은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계면활 성질을 썼을 때는 어떤 포 사이즈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블록 템플레이트를 썼을 때는 그 포화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포화 사이즈가 커짐으로 해서 다른 어떤 어플라이케이션을 할 때 다른 물질의 섭착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데 이 물질들은 또 하드서멀 스테빌리티가 아주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어플라이케이션에 어떤 제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거는 포 다이아미터도 어느 정도 그 크기가 있고 그리고 월 세팅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가장 여기서 특징적인 월 세팅수가 가장 커진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하이드로서멀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장점을 크게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나은 더 어플라이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한다면요, 저희들이 그 오기는 실리카, 메소포스 오기는 실리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블럭의 어떤 특성을, 그러니까 하이드로포비서티를